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또 대체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거 축소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 첫날 공항에서 이뤄진 PCR 검사 결과가 나온 중국발 입국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루어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은 1차 발사 때보다 진일 보안 성과를 거뒀다면서 2단부터 4단 엔진 점화 연소 시험에 성공했고 앞으로 1단 엔진 시험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보다 더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0도에 머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이 올해는 경기 침체를 맞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대부분은 1,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 시민 과반은 올해 경기가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의 대형 금융사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70%에 해당하는 16개사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고 2개사는 내년에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2년 안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대형 금융사가 18곳, 78%에 달해 경기 침체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본 은행은 5곳에 불과했는데 이마저 경제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봐 올해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경기 침체 원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늘어났던 초과 저축이 감소해 소비 여력이 줄어든 점과 부동산 시장 침체, 또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52%가 더 나빠질 거라고 답한 반면 좋아질 거란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지난해 마지막 연준 회의를 마쳤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인데 최종 목표 금리를 5에서 5.25%로 제시했으니까 올해도 금리를 0.75%포인트는 더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연준이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2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멈춘 뒤에 3분기 또는 4분기에 금리 인하, 피벗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잇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잡히고 있고 일자리 시장도 탄탄하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올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현지 시각으로 4일 켄터키를 방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재건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4개시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지역 주체인 주민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인천공항 검사소는 큰 차질 없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입국자 대부분은 중국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붉은색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군인의 인솔을 받고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입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검사소에 도착하면 이름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검사 비용을 내고 차례로 검사를 받습니다. This is just business because now that it's opening, I can come here. It's actually pretty smooth. We got out of the plane, then we have to wait together. There is a lot of registration process, a few steps, and then we go for the test, COVID test, and then we come here.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4시간을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으로 나올 경우 수도권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치료받습니다. 기다려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 지금 코로나도 많이 심하고 어쩔 수 없죠.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20에서 30%대에 이릅니다.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소는 3곳으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3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3명이 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중국발 승객은 모두 718명으로 이 중 단기 체류자 208명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경제 발전을 막는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신년 인사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국무위원까지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 이어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정부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던 반면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활용 계획과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도 공동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에 대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사에서 강조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받고 각 부처에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할 방침입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로 이른바 윤심과 당심이 꼽히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TK에 집결한 건데요.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택한 겁니다. 주요 참석자 수만 200여 명으로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후 당권 주자들이 나란히 찾은 곳은 전체 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 TK였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TK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선산입니다.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쪽도 당심 구애 작전에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TK 맞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교두부가 어디인지 또 그에 적합한 당대표가 누구인지를 놓고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으로 뭉친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입니다.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그럴 각오로 뛰고 있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주자들이 다른 후보들을 겨냥한 모양새인데 행사에 불참한 김기현 의원은 한가한 이야기라면서 방송을 통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당원 개정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터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신경전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결속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이튿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 연례 행사라고는 했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 뿌리 찾기를 내세운 강행군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년에 일상적으로 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드러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새해부터 친노 친문 끌어안기에 주력하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 등 새해 일정을 이유로 대통령실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 참석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야권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일정도 이 대표 강제 수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짧게 하고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당 일각에서도 1월 위기설과 함께 이 대표 수사에 대비한 플랜 B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구를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3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대표 검찰 출석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일몰 법안 등 여야 쟁점 현안이 맞물리면서 방탄 임시국회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300명 모두가 법안 심의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국회 시무식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복수로 만들어 제안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개특위 제안을 국회 전원위에 회부해 충분히 논의한 뒤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승객들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흔쾌히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깜깜한 어둠에 잠긴 새벽 4시, 서울 상계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오가는 146번 시내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었던 어제 새벽,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버스를 함께 타고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준비한 핫팩을 건네면서 새해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승객이 한 총리에게 특별한 부탁을 전달했습니다. 146번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 이 146번 버스 첫 차 탑승객 대부분은 업무용 빌딩이 즐비한 강남에서 청소 미화원과 경비원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아무리 일찍 첫 차를 타도 항상 시간은 촉박합니다. 매일같이 정류장부터 일터까지 달리기가 일쑤였던 터라 15분 일찍 출발하는 첫 차가 절실했던 겁니다. 사연을 들은 한 총리는 흔쾌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했더니 1월 중순서부터 50분으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네,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을 여는 노동자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저녁에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1차 시험 발사 때보다 진일 보안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목격담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선 해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저녁에 시험 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굉음,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함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단분리는 물론 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지난달 30일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2차 시험 모습입니다. 이번 발사에선 1단을 제외한 2, 3, 4단의 엔진 점화와 연소 시험을 진행했고 페어링 분리는 물론 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 검증까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있었던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액체 연료 추진 발사체보다 이동이 쉽고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최종 개발 단계인 1단 분리 시험을 제외한 결과인 만큼 불완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단을 완전히 개발해야 우주 발사체로서 실질적인 기능, 그래서 아마 그런 시험까지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 당시 전국 곳곳에서 목격담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상 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어민의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처음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화물차에서 3년 전에도 주행 중에 비슷하게 불이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폐기물 수거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가 커진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작업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집게차. 지난 2020년에도 역시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요금소 근처를 달리다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음터널 화재 때 차를 몰았던 A씨가 그때도 운전대를 잡았는데 다행히 불이 더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009년식인 집게차에 당시 이미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 배선 등 집게차 잔해물을 정밀 분석하면서 차량을 운용하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안전보건 일지 등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최초발화 부분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왜 커졌는지를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터널 천장과 벽에 폴리메탈 크리산 메틸, 아크릴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터널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수사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다른 사안들과 함께 수사하는 만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서 차들이 추가로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단기가 화재 당시엔 왜 목통이 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사를 상대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안양과 성남 구간이 부분 개통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교통 통제했던 구간 가운데 사고 지점이 포함되지 않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을 어제부터 이틀간 차례대로 부분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기왕 나들목부터 여수대로 나들목 구간 13.76km 양방향과 동판교 나들목 인천 방향 진입은 모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석수 나들목에서 산막 나들목 구간 0.5km 중 통제 중인 성남 방향은 오늘 낮 12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수사기관에 눈을 속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 유가족들과도 연락이다 DNA 검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바쁘다거나 전화하기 어렵다고 둘러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피해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이 연락하자 바쁘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벌인 행동과 판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 작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큰 비가 자주 내린 만큼 시신이 바다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기영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유족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것도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강도살인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지만 이기영의 진술대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양형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의 추가 범행 의혹과 관련해선 새롭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기영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지인 380여 명을 조사했는데 또 다른 과거 여자친구 등 36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20여 명도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기고 송치 이후에도 일부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13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10분쯤 해산했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아침 9시 10분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탑승을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하루 동안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구객 열차 13대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각지역에서 다시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축구 왕제 펠레 장례식이 브라질의 산투스 FC 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펠레를 추모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인 팬들의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병원에 있던 펠레의 시신이 브라질 상파울루시 외곽의 산투스 축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왕이여 만세라는 플래카드와 펠레의 등번호 10번 등 장식물이 가득합니다. 산투스는 펠레가 현역 시절 18년간 몸담은 산투스 FC의 연고지입니다. 축구장 주변엔 펠레를 추모하는 팬들의 행렬이 새벽부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Sentimento de perda de ídolo, né? Para todos, grande ídolo, uma grande pessoa que levou o nome do país para todos os cantos. 흰색 천막 아래 놓인 펠레의 관은 뚜껑을 열어도 팬들이 펠레의 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부터 시작한 조문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진행됩니다. Como FIFA vamos a homenajear a Rey como merece y en este momento hemos pedido a todas las federaciones del mundo de guardar un minuto de silencio en cada partido en el mundo entero. 조문이 끝나면 펠레의 시신은 산투스 경기장을 떠나 인근의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현역 시절 유니폼 번호가 9번이었던 펠레는 14층의 공동묘지 가운데 산투스 FC 홈 경기장을 볼 수 있는 9층에서 영면합니다. 펠레는 국가대표 경기 77골로 현역 선수 네이마르와 A매치 최다골 공동 1위를 기록했고 1958년과 1962년, 1970년 등 3번의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찾아온 추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로 어제보다 2도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나 독감 등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이 살짝 날리는 곳 있겠고요.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영하 8.9도, 춘천은 영하 13.2도, 안동은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청주 1도, 광주는 4도로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7.2% 하락했습니다. 노원구가 1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도봉구, 성북구 순으로 하락의 폭이 컸습니다. 반면 서초와 강남구는 각각 2.41%, 4.28% 하락해 낙폭이 작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 수정구가 거론됩니다. 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고 또 향후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세제와 대출,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높아져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반경 능력 보유를 확정한 지난달 16일 태평양으로 진출했던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다시 동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에서 2주 이상 장기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이 1일 태평양에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동중국해로 들어갔다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밝혔습니다. 랴오닝함 전단은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 보유를 확정한 지난달 16일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랴오닝함 전단은 태평양에서 2주 이상 장기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의 함재 전투기와 헬기는 지난달 17일 이후 모두 320여 차례 출격 훈련을 했습니다. 랴오닝함 전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태평양으로 남진해 미군의 서태평양 거점인 괌 근처까지 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최첨단 정찰력 무인기인 우전 7이 1일과 2일 이틀 연속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태평양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1일
우전 7회 비행을 확인한 것은 최초라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전 7은 고도 20km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날 수 있는 중국의 최첨단 무인기입니다. 시속 750km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은 2000km에 이릅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중국군 H-6 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선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를 왕복 비행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해 규슈 남부에서 타이완 인근까지 이어진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연일 일본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한 지 이틀 만에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이 중앙제대 앞으로 옮겨집니다. 머리에 모관을 쓰고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제의를 입고 있는 교황. 추기경이 시신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합니다. 교황청은 오전 9시부터 성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고 일반 조문객들을 받았습니다. 조문 시작 6시간 만에 4만 명의 인파가 다녀가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조문객들로 한 바퀴를 다 두를 정도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L'emozione era un grande papa, per me insomma era anche valido come teologia, come ruolo nella Chiesa. About the scriptural matters of faith and also the traditional teaching of the church. So that's what I could say. So at least I will remember him for that.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가톨릭의 정통성을 중요시한 보수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사제 결혼이나 낙태, 혼전 성관계 등을 반대했습니다. 8년 만에 건강 문제로 자진 사임했는데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전 세계 가톨릭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C'è anche la storia dei papi perché è dopo secoli il primo papa che ha lasciato il ministero pontificio. 사흘간의 조문이 끝난 뒤 5일에는 장례 미사가 프란치스코 현 교황의 주례로 거행됩니다. 이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로 운구돼 안장될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임신 중지, 즉 낙태가 더는 범죄가 되지 않은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임신 중지 약 도입을 추진한 제약사가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식약처 심사 지연이 석연치 않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 중지 비범죄와 오늘부터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식약처는 임신 중지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처 이상의 불법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이라 여성계에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다고.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사실.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캐나다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 게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그것을 과연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좀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약물의 도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약품은 보안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지하 1층 노래방이 상수도 배관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로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노래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울 효제동에 있는 2층짜리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던 학생 등 3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안에서 김해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창원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껐고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층 진화된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의 올해 슬로건입니다. 참여 기업은 전 세계 3,000여 개, 행사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주목할 분야는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을 차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차량 실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웹 3.0 기술도 새로운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웹 3.0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공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접목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첨단 농업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된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성을 강조한 생활가전을,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55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에서 전 세계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순위조사 전문 매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의 경제는 외국 자본의 투자 성공 사례라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 감소세를 보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기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광산 갱도에 고립돼 221시간 만에 구조된 기적의 생환광부 박정아 씨인데요.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어요.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버틴 221시간. 새해를 맞은 생환광부 박정아 씨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또 이 주위에 계신 이제 지인이나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가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 이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걸 아주 만끽하고 요즘 아주 즐겁게 지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다 타고 헤드램프마저 수명이 다한 고립 9일째.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먹통이 된 전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여기 지하 3편인데 그 오리 백숙을 하나 좀 끓여 두십시오. 혹시 전복이 준비된 게 있으면 서너 마리 더 넣어가지고 좀 끓여 주십시오. 예, 언제 올 거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놔 두세요라고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 광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고나 일어나고 해야 이제 언론들 집중해서 조명 매체를 하다 보면 그냥 깜빡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좀 알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고 또 그런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망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적을 보여준 생환광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고 견뎌내면은 좀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은 절대 버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보, 진짜 사랑해.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로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올해 역시 야구 대표팀부터 수영의 황선우 선수까지 숨가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허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의 길을 이어받아 올해는 야구대표팀이 세계 4강에 도전합니다.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지만 6년 만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4강 진출과 함께 야구 강국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애리조나 전지훈련에 돌입하는 대표팀은 오는 3월 일본에서 B조 1라운드와 8강전을 치르고 8강 관문을 통과하면 마이애미로 건너가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같은 운동선수로서 좀 감동받았고 또 너무 멋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WBC가 열리는데 준비 잘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 축구의 16강 신화를 이어받아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동반 16강에 도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H조에 편성돼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행을 노립니다. 수영과 육상의 간판 스타 황선우와 우상혁은 나란히 세계선수권에 출격해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지난해 자유형 200m 롱코스 세계선수권 2위, 쇼코스 세계선수권 1위 황선우는 라이벌 포포비치와 다시 한번 정상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지난해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우상혁은 8월 부다페스트에서 바심과 탐베리 등 최강자들과 맞붙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 개막해 2주간의 열전을 펼칩니다. 5년 전 대회에서 24년 만에 일본에 2위를 내준 우리나라는 황선우와 우상혁 등 간판 스타를 앞세워 2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기록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수영이라는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양궁의 안산과 김재덕, 기계체조의 여서정 등도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 스포츠가 빚어내는 감동의 드라마를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추위가 강해지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아서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은 영하 8.9도, 안동은 영하 9도 등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 지방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3.2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0도, 청주 1도, 광주는 4도로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3에서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